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화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강화학습은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강화학습을 아주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이 인간의 심리,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사한 많기 때문에 참 재밌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화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이 용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단어를 참 잘 만들어내는데, 강화학습, 근육을 강화한다, 뭐 아니면요 여기 보시면 보강한다, 정강한다, 심지어 군대를 파견한다, 주로 비법하니까 뭘 또 먹이고 살찌우는 것도 강화학습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부터 성장하는 것은 강화학습 덕분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어린애가 걸음을 기어가다가 걸음을 걷게 되는 거, 이게 다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화학습이 왜 인공지능하고 강화학습 무슨 관계가 있나? 결국은 Y권 Y꼴 W, Y꼴 X 곱하기 WB인데 이 웨이트 값이 어떤 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옵티멀한 값으로 어떤 값으로 수렴해 나가는 거, 강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참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 이세돌 알파고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3년이면 스당계 3년에 풍어를 너무 딱 하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국어를 못 따라잡았는데 공부를 여러 번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매진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강화학습이다. 알파고에서 나온 게 강화학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학습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많이 들어보셨죠? 말코프 체인. 제가 오늘 안경을 바꿔가지고 좀 눈이 어려한데 안경이 딱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딸애가 선물한 건데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 안경이 생각이 기발하잖아요. 덮어 쓰는 것보다도 딱 이렇게 딱 거는 건데 생각이 기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 관념을 바꾸는 거. 제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알고리즘을 알지만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자. 이런 거거든요. 남들이 계속 했던 거 따라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우리 수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말코프 체인이라는 건데, MDP, 맨날 듣는 게 MDP 이야기고, 말코프 체인이고,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행서수설하면서 그냥 개념을 잡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 공부하면서 이 개념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념이요. 밸류 펑션, 폴리스 펑션, 큐 밸류, 이터레이션, 그레디언트, 몬테칼로 메소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념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이제 난감해하는 MDP,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이겁니다.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강화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결국 MDP를 푸는 문제다. 강화학습은 MDP를 푸는 문제다. 그럼 MDP가 도대체 뭐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MDP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코프 체인에서 나왔어요. 마르코프 체인에서, 마르코프 체인에서 나왔는데, 마르코프 체인이 뭐냐? 마르코프 체인이 1950 몇 년도에 2년도인가 뭐 나온가 뭐 이런 걸로, 뭐, 제 기억이 뭐, 좀,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데, 예, 마르코프 체인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데, 옆으로 좀 세면은, 제가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아침에 저녁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계획을 샀는데,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저 세미나를 하려고 뭐 했는데, 손님이 막 들어닥쳐가지고, 갑자기 뭐 세미나가 중단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 걱정을 많이, 무슨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면은, 야, 그 아침에 저녁일을 모르는데, 뭘 그래 걱정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뭐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획은 많지만은, 계획은 바뀔 수가 있고, 또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일을 모른다. 어떤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 아침이라는 상태와 저녁이라는 상태가 일로 이동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프가, 야, 이거 상태의 변화다. 상태의 변화다. 인간의 삶이라는 건 상태의 변화다. 유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상태의 변화다. 이게 마르코프 생각입니다. 상태의 변화다. 그러면 상태의 변화인데,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S1에서 S2로 변할 때 얘가 1로 갈 확률을 안다면, S1에서 S2로 갈 확률이 70%고, S1에서 S3로 갈 확률이 30%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 이게 마르코프 체인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르코프 체인은 연속적으로 시퀀셜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상태가 움직여가는 거. 뭐 S5라든지 이렇게 시퀀셜하게 움직여가는데, 상태가. 이 각각의 확률을 안다면, 확률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여기서 끄집어간 또 확률. 이렇게 상태를 말하고 확률을 말하는 게 마르코프 체인이에요. 그러면 상태를 알고 확률을 알면은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대학에 갈 확률이 65%, 대학에 떨어질 확률이 35%, 그러면 대학에 갈 확률이 60%, 이런 거 아닙니까? 확률을 안다면. 근데 인생이 확률이 잘 안 정해져 있잖아요. 로또 받을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당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마르코프 생각하기를 상태가 있고 확률을 좀 풀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태와 확률을 주라. 상태와 확률을 주면은 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어. 이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태와 확률을 정해주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액션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 액션이라는 거는 뭡니까? 마우스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을. 초이스 하겠다는 거예요. 마르코프 체인이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데 막 컴퓨터가 막 뛰다니면서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볼을 찰래 말래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행동을 결정한다, 선택한다 이런 문제예요. 상태와 확률을 주면 선택한다. 주식을 팔래 말래, A사를 팔래 말래 선택하고 버튼만 누르면 행동은 누가 하냐? 정권사에서 뭘 하겠죠.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선택해서 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군인들이 움직이잖아. 하여튼 근데 행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상태와 확률을 주면은 마르코프 체인이 있는데 그거 아는데 야 그런데 다음에 생각해볼게. 확률을 모르는데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확률을 모르는데, 다 그 확률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본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고, S1이라는 상태가 있고, S2로 가는 상태가 있는데, 어떤 중간 상태, 전이 상태를 둬가지고, 행동할 확률, 이렇게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걸 갖다가. 행동할 확률, 좀 구체적으로. 액션과 probability, 행동할 확률 집어넣은 거. 이게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상태가 있고 행동하는 확률. 이게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나오는 말코프 체인이라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A 상태로 가는데 0.7%.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0.3%. A 상태에서 E로 갈 확률이 0.4%. A 상태에서 다시 스테이할 상태가 0.0%.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떤 에이전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면은 70%를 왔으니까 있겠죠. 40%로 갔으니까. 결국은 에이전트가 A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A 상태에 100%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E로 한 번씩 갈까 해볼까 확률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100% A에 있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A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코 체인데, 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네가 뭘 할래? 게다가 네가 이 확률을 모르잖아. 이 확률을 0.7%, 0.4%, 0.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확률을 안다면 가정하고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확률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말코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상태 S1에서 S2로 오는데, 중간 전이 상태에서 뭐 한계를 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또 하면은, 강학습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땅을 샀는데, 강남에 땅을 샀는데, 어떤 친구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아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야, 그래, 친구가 막 자랑을 해요. 그래, 나도 뭔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안산에 땅이 있다 했거든. 땅값이 10배로 올랐다 했거든. 야,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네. 문제는 안산에 땅이 있으니까. 안산 땅이에요, 안산 땅. 안산에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지 않는 땅이에요. 안산 땅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 옛날에 주식 붐 막 일어났을 때 잡으려면 상종가 쳤어. 그럼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밥을 막 사는 거예요. 그 주식 팔아야 지도인데 안 팔았어. 그 다음 또 하종가 쳤어요. 그렇게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알겠어요? 저 로또 당첨될 거 안 하는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이 강학습이 왜 재밌냐면, 이 심리 발달사하고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순히 상태와 확률만 생각한 게 이제 말코프 체인인데, 말코프 디시전, 이건 말코프 디시전으로 넘어온 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벨만이 했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발전된 거예요. 야, 이래갖고 아무 짓도 못 하겠다. 그 확률 다 주는데 이 문제 못 풀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럼 행동을 좀 넣자. S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집어넣어갖고 네가 한다면, S2로 간다면, 이 얘기에서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A가 S2로 갈 확률과 S3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살라고 그러는데, 상종가 친 걸, 야, 저거 빨리 잡자.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B 종목은 향후 3일간 상종가 치니까 B를 사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제는 분명히 내가 A 살라고 왔는데, 옆에서 누가 충고하는 바람에 B를 사본 거예요. 이 행동을 이상하게 해본 거예요. 얘가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도서관에 가라 했는데, 걱정 나쁜 거야, 에이전트가. 얘가 움직일 확률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S1이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는데 이 가치를 이게 이제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50점, 이게 100점, 이 70점인데 이 50점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행동을 딱 하는데 100점짜리로 가면 좋은데 사람이 꼭 100점짜리로 안 가요. 아, 저는 부동산 재주가 없습니다. 남들 다 강남 땅값 오를 때 강남을 벗어나는 사람이고 계속 이상하게 엉뚱한 대로 해요. 하중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액션이 에이전트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이전트가. 이 에이전트가. 딱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저는 거의 일로 한 80%고 우리 옆집 친구 부인은 주로 일로 90%예요. 그래갖고 뭐 강남을 해갖고 강남 집채가 둘러싸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야, 팔자에 지금 부동산 투자할 팔자 아닌가 봐요. 이게 상태의 가치와 행동할 가치는 전혀 별개라는 문제예요. 전혀 별개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 이 상태만 주면 뭐하냐. 이걸 상태를 주면 말곱 체인에서 상태만 주고 확률을 주면 뭐하나. 에이전트가 확률을 걸 해줘야지. 이래 좀 리얼하지 않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지 않나. S1에서 에이전트 니가 어떻게 확률할래? 이렇게 푸는 문제를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 자, 그럼 상태가 주어지고 에이전트가 있는 문제. 상태가 주고 에이전트가 주어지는 문제가 MDP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 땅값이 올랐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보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보상이. 우리 고속도로 생겨서 땅 보상 나오는데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는 상태가 주어지고 에이전트가 있고 보상이 있고 뭐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뭐가 이렇게 이게 말코프 프로세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MDP 프로세스를 푸는 게 강학습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에이전트가 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가 다른 뭐 동네에 살았는데 엔바이러먼트 환경 전문용어로 엔바이러먼트 있는데 에이전트한테 야야 우리 저 A라는 지역에 땅값이 100만 원이야. 에이전트가 있다가 받아가고 행동을 했어. 이 100만 원 가지고 A2 땅을 샀어. A2 땅을 사갖고 그러면 땅을 또 팔았어. 그럼 에이전트한테 뭐가 에이전트한테 플러스 또 환경이 이건 환경이 내한테 뭘 차익을 주니까 보상을 준 거 아니에요. 보상을. 그럼 에이전트가 또 다른 또 부동산 수익 전문가예요. 제주도에 땅을 샀어요. 또 환경 A3였어. 이번에 망했어. 제주도 에이전트 망했어. 손실 마이너스 보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환경이 지금 내가 말하는데 이 땅값은 중남구의 땅값을 내가 1억인데 1억이 있어. 에이전트 1억이 있으면 여러분 손이 건질건질하잖아요. 주식을 살 건지 뭐 할 건지 건질건질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환경이 먼저 에이전트한테 신고를 해요. SZRO를 딱 주면 나는 현 상태에 1억을 가지고 있어. 딱 주면 얘가 에이전트가 팔어 말어 주식을 사 뭐 이게 땅을 사 뭐 이게 땅을 사 뭐 주식을 사 뭐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에이전트가 땅을 샀어. 땅을 사면은 또 하고 또 그 보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뭐냐 하면 에이전트한테 보상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에이전트가 환경 1이 에이전트한테 주면은 에이전트가 또 환경 2가 생기고 환경 2는 또 에이전트한테 뭐라고 또 얘기하면 얘가 또 이렇게 환경 3로 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인생이냐면 유치원 갔다가 국민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대학 갔다가
떨어져서 재수했어.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MDP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쉽게 해서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 그래서 이 간단하게 표시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에이전트가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으면 엔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한테 S0라는 정보를 주면 에이전트가 액션을 A1을 치면은 보상을 R1을 준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MDP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여기 이 빼갈빼갈 돌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이렇게 에이전트 환경을 갔다가 환경에서 에이전트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 쳐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 개념인 MDP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서. 왜 디시전이냐면 액션을 취하는 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마르코프 체인에서 나왔다. 마르코프 체인에서. 그러면 이 MDP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S1이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으면 얘가 행동을 할 때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는 과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요 상태에서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 왜 시퀀스 연속적인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연속적인데 왜 과거를 고려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르코프 체인의 근본 과정이 뭐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S2, S3, S4, S5 이 과거에 지금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이 자리에 딱 오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관성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성을. 합리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관성이 돼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왼쪽 커브는 잘 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딱 오면 왼쪽으로 싹 깎여요. 왼쪽으로 싹 깎인다고. 왼쪽으로. 근데 얘는 이 사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 확률에 따른다. 이게 0.3%냐 0.7%냐. 근데 우리는 관성이 있어가 바뀌잖아요. 이 문제를 분명히 강학습에서 관성의 문제, 경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겁니다. 어디 파트에서. 근데 마르코프 디시전 근본 과정에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난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따라간다. 뭐 이런 거예요. 연속적이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과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확률에 따르겠다. 이게 MDP 특성입니다. 그 확률이 있다 없다. 이거는 확률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확률이 없으면 뭐야? 확률을 찾아내면 된다. 확률을 찾아내면 된다. 어떤 상태 S에서 에이전트가 움직일 확률이 있는데 S2, S3, S4 이럴 때 확률이 뭐 0.3, 0.2, 0.5 주어져 있으면 확률대로 가겠지만 확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확률이 몰라요. 1000번을 해봤더니만 얘가 300개가 일로 가고 200개가 일로 오고 500개가 올라오면은 역으로 너의 확률은 0.5야. 계속 시행을 해봐서 확률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확률을 모른다면 네가 계속 해서 확률을 만들어 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과거의 상태 메모리를 고려하지 않고 확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지만 확률이 없으면 확률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MDP 프로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상태 S1에서 S2로 가는 이건 마르코프 체인 얘기를 하는 얘기고 이렇게 뭐 움직여 가는데 야 이거 참 경우수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목표로 가는 건데 강학습의 목표가 뭐겠어요?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데, 강화시키는데, 뭐야? 목표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바둑을 이기라. 전쟁에 이기라. 그러면 이게 얘를 훈련병을, 에이전트를 어떻게 훈련시켜갖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훈련시켜야 바둑을 이겨야 되겠냐. 그러면 에이전트가 S1, S2 많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목표가 여기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대치동 땅 샀다가 뭐 제주도 땅 샀다가 떼돈 벌었어. 뭐 이거 목표가 100억을 칩시다. 얘는 이리 왔다 강남으로 갔다가 뭐 외국 투자했다가 나 100억 벌었어. 얘는 이렇게 다 특허냈다가 100억 벌었어. 목표는 100억 버는데 왔어요. 이렇게 가는 경로가 목표는 정해지면 경로가 다르다는 경로가. 바둑을 이기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는지 파이 1, 파이 2, 파이 3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의 경로를 폴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치. 그거를 가기 위한 에이전트가 어떤 폴리시를 따라가서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떤 폴리시를 따라가면 어떤 상태를 거쳐가겠죠. S1 상태를, S2 상태를, S3 상태를. 상태를 거쳐가면 폴리시가 결정됩니까? 뭐, 이렇게. 얘는 S1, S5, S5, S7, S8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폴리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지만.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상을 줘야 되겠어요. 열로 오면은, 지름길 하면은 보상을 100점을 주고, 열로 오면 50점 주고, 30점 주면은 얘가 보상을 주면 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폴리시가 따라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을 네가 어떻게 줬느냐? 이게 문제예요. 개훈을 시킬 때 앉아 그러고 보상을 주잖아요. 먹이를 주잖아요. 그것도 앉아 하면 먹이 주잖아요. 앉아 이렇게 서는데 보상을 주면은 앉을 때도 보상을 주고 설 때도 보상을 주면 걔가 이게 우회할지를 몰라요. 앉을 때만 보상을 줘야 돼요. 어떤 에이전트가 목표를 찾아가는데 뺑알뺑알 들어가고 오는데 보상을 어떻게 줘야 이걸 유도하겠냐. 유도 과정은.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강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지점을 통과하면은 예를 들어 중간 보상집을 딱 줘갖고 요 점을 통과해서 보상을 많이 주게 하는 거. 제 생각인데 요 근방에서 보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요건 120점, 80점. 일로 막 옆으로 오면 보상을 갖다가 만화 10점, 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서 샥 날아가면 돼요. 그럼 보상 1000점. 콩코드 비행기 타고 쫙 날아가 봤어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게 폴리시 여러 개다. 제가 지금 대충 뭐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폴리시와 상태를 이해하는데, 밸류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스테이트가 조지는데, 스테이트가 조진다는 얘기는 스테이트가 조지면, 상태가 조지면 상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강남의 땅값과 제주도 땅값이 다르잖아요.
상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고골이 있으면, 고골에 가까운 게 상태 가치가 당연히 없겠죠, 가치가. 상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상태 가치는 좋은데, 좋은 고등학교 더 가가지고 뭐 나쁜 대학을 가봤다. 행동 공부를 안 했다. 그럼 행동에 대한 또 가치도 있는 거예요. 상태 가치와 행동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따라가는 게 경로가 뭐냐? 정책, 폴리시. 상당히 뭐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뭐냐? 누구와 친해야 되느냐? 상태가 뭐냐? 중국의 상태, 일본의 상태, 미국의 상태 딱딱딱딱 매겨가지고 에이전트를 외교관을 딱딱 보내가지고 회담하고 오면 10점, 뭐 하고 오면 20점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재미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상 주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둑을 보면 이겨야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겨야. 그러면 우리 바둑판을 보면은 바둑을 못하면 서로 뭐 이세돌이가 150번 뜨고 한 번씩 뜨니까 알파고가 150번 뜨고 151번 이세돌이가 151번째 얘가 기권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150개 모두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졌다 하면 그때가 보상값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태를 갖다 S1에서도 막 상태를 갖다가 목표에 도달하면 과거의 행동들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목표에 가봐야 도달해야 목표에 도달해봐야 리워드 보상값을 다 보너스 1점을 받는 거예요. 쭉 가서 예를 들어 바둑 2시간 뜨면 2시간 돼봐야 이 보상을 받아요. 여기 이걸 갖다가 딜레이드 된 보상이라고 그래요. 딜레이드 된 보상. 지연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둑 알을 떴을 때 잘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요. 두 번째 알도 잘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요. 세 번째 뜬 알도 잘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뚜가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잘 뜨면 될 텐데 중간중간 길잡이를 주면 될 텐데 마지막에 가서 결과만 딱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만. 이게 딜레이드 된 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오늘은 말코프 체인하고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하고 요거 두 개하고 밸류하고 폴리시 이 두 개만 알면은 아는 건 좀 힘들고 그냥 개념만 잡으면 말코프 체인하고 MDP가 뭐라는 거 그러니까 밸류가 뭐라는 거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데 왜 펑션이라고 하는지도 또 생각해 봐야겠지만 폴리시가 뭔가 이것만 뭐 입문해도 뭐 오늘 강화학습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밸류가 있을 수 있다. 밸류는 상태에 대한 밸류도 있고 액션에 대한 밸류도 있다. 그럼 상태와 액션을 묶어서 가치를 주면 액션 밸류 정확하게 하면 스테이트 액션 밸류예요. 얘는 정확하게 밸류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에요. 어떤 상태의 가치라는 거예요. 강남의 땅값이 얼마, 제주도 땅값이 얼마, 그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에요. 줄여가지고 스테이트 빼고 밸류 펑션인 거예요. 그 스테이트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가치를 스테이트 액션 밸류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빼고 그냥 액션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이 있다. 요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Q 밸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밸류 펑션에도 어떤 상태를 움직여 가려면 S1 상태에서 S2 상태, 확물질을 움직이겠지만
S3로 간다면 이런 경로가 있을 테니까 폴리시가 있다는 거예요. 폴리시가. 밸류 펑션에도 폴리시가 있고 액션 밸류 펑션에도 폴리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시와 밸류는 전혀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개념이. 폴리시라는 행동에만 되는 어떻게 갈 건지 뭐 경로라는 저는 경로라고 해석하는데 정확하게는 왜 경로가 아니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띄는 건 한 스텝 움직이기 때문에 경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원 스텝만 움직이기 때문에 원 스텝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때 1로 갈 때 2로 갈래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폴리시가. 요 폴리시를 택하니까 한 스텝 가지고 경로로 말하기는 힘드는데 여러 스텝이 거치면 이제 경로가 되지만 각 상태마다 어떤 결정을 할까 하는 것은 폴리시에 따른다는 거예요. 좀 힘듭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밸류 펑션과 폴리시도 펑션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 방법이 있고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이 있고 또 뭐 나가서 뭐 폴리시 그레이드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거 자주 만나게 돼요. 자주 만나게 돼요. 뭐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도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거는 MDP를 푸는 문제다. MDP는 뭐냐? 시퀀셜하다. 연속적이다. 상태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MDP라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에이전트와 엔바이러먼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MDP 프로세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MDP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학습에서 MDP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있냐 없냐 고민입니다. 저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95% 이상은 MDP를 푸는 것 같은데 MDP를 안 푸는 다른 방법이 있나? 그렇기는 스테이트와 액션과 보상의 개념을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나? 강학습에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팔로우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절대라는 건 거의 잘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강학습이라는 문제는 다 MDP로 어떤 우리가 제어하는 문제, 컨트롤하는 문제, 다 MDP적으로 바꿔놓는다. 에이전트 환경과 보상의 문제로 바꿔놓는다. 그게 시스템을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푼다. MDP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MDP적으로 해석하는데 확률이 있냐 없냐, 확률이 없으면 만들어 찾아가냐, 몬테칼로로 찾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태 얘기가 나오니까 MDP라는 상태가 있으니까 상태가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야 내둬야 된단 말이에요. 팔기 전에 한 방 쏘고 전임 사고 저형 사고 다 하고 주식 내려갈 때 물러달라고 못 가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학습은 이 서튼 교재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돼 있고 서튼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잘 할 것 같은데 이 책을 기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을 하다 보면 참 인간 생활하는 거 너무 흡사하다. 인간 생활하는 거하고 어떨 때 칭찬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벌을 줘야 되고 어떻게 유도해야 될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학습에 흥미를 많이 가지시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